진격이 있고 전퇴가 있어. 뭡니까? 진격, 전퇴, 진격, 전퇴. 전퇴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전부 퇴각 아니야? 아, 철퇴할 때 퇴요? 아, 그래? 난 진격, 전퇴 약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진격 버튼 하나 먹었고 전퇴 버튼 뒤로 후퇴도 먹었으니까 후퇴도 하고 방향키 앞이랑 뒤에 다 먹었네. 이제 옆에만 먹으면 되네. 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사기 1파트까지 왔는데 일단 사기 1파트도 좀 복잡합니다. 3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3기가 이제 다 밀어내고 바다를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약간 감정이 교차하면서 사실 바다를 보고 그냥 해맑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 뭔가 저 앞에 적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웅장해지면서 끝나거든요. 자, 사기는 이제 지도를 먼저 좀 그려야 되는데요. 대륙이야, 대륙. 여기가 파라디 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중벽 있죠? 삼중성. 사실은 이 인류가 모두 다 여기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얘네만 갇혀 있었던 거고 사실 여기 대륙이 있었어요, 대륙. 그래서 여기가 마레인이 살고 있고 여기는 에르디아인이 살고 있어요. 다른 인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에르디아가 거인을 조종할 수 있는 종족이에요. 에르디아 종족은. 그래서 여기를 다 거인의 힘으로 다 이제 다른 민족들을 다 지배하고 살고 있었어. 에르디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전에는 여기 살고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거인들이 9거인이 있는데 쪼개지면서 마레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프리츠 왕이 이쪽으로 도망가면서 여기서 이제 성을 세우고 여기 이제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레가 여기를 거인을 빼앗고 본토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갇히게 된 프리츠 왕이 다른 에르디아의 뇌를 다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는 인류가 다 멸망했고 인류는 여기만 남아있다라고 다 기억을 대물림해가지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였어. 근데 현실은 이 대륙에 마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엄청나게 발달된 과학기술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의 시작은 이걸로 시작해요. 마레 제국과 중동 연합이 붙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만 이야기가 계속됐었잖아. 근데 이제 본토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사기는. 근데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 근데 뭔가 현대전이야.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중세 느낌이란 말이야. 막 칼 쓰고 이래요. 가스를 쓰긴 하지만 당연히 막 완벽하게 여긴 중세, 여기는 뭐 현대 이렇게 되진 않아. 근데 미묘하게 복장 같은 게 중세를 떠올리게 함. 활도 쏘고 막 이래. 근데 여기는 약간 현대의 느낌이 있어. 비행선도 떠다니고 확실히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보다가 이제 여기서 싸우는 걸 보는데 진짜 현대전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막 뭐냐면은 전차도 막 돌아다녀. 기차도 깔려있고 막 기차가 깔려있는 데서 막 전차포가 있고 막 이래. 그런데 여기 지금 마레랑 중동연합이 4년째 전쟁 중이야. 4년째. 그리고 이제 어떤 금발에 올라가 이렇게 누워있어. 그래서 멍 때리고 있어.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동료가 막 깨우니까 뭐 여기 조금 전까지 뭐 거인도 다니고 나 막 검을 휘두르면서 막 날아다니지 않았나?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딱 그거 보자마자 아, 이게 라이너가 여기서 후퇴할 때 오락가락 했거든요, 얘가. 정신도 좀 오락가락하고 얘가 마지막에 저항한답시고 신경을 막 거인으로 퍼뜨렸다가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가 막 이래. 막 무리를 해. 되게 심각하게 무리를 해요, 라이너가. 그래가지고 아, 얘가 맛이 갔구나. 왜냐하면은 후퇴할 때 짐승 데려가고 개거인 데려가고 갑옷거인 데려가고 뭐 여기는 뭐 있지? 시조거인, 종갓집 거인이죠. 아르민이 그 뺏었죠. 초대형 거인. 그리고 애기거인 데려갔죠. 에반게리온 거인. 아, 여성형 거인. 얘는 다이아몬드가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하나는 비밀인데 여기 있어요. 말에 5개가 있고 거인이 여기에 4개가 있어. 근데 얘가 누가 봐도 애기인데 내가 막 날아다니면서 검을 휘두르고 막 앞에 거인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야, 이쪽 섬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거인이 기억을 물려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었던 추억으로 옮겨갔으니까 애기 거인 아니면은 갑옷 거인 아닐까?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제 유추한 게 그 애기가 라이너의 머리 색깔이고 하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 건가? 그런 게 순간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애기 거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라이너 걸고 오락가락하고 몸도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얘가 넘어가서 오래 살지 못했겠구나. 그리고 얘가 이제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얘가 뭔가 갑옷 거인으로 변신하는 애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라이너 뻔뻔하게 살아서 돌아다녀. 그래서 이 새끼가 뭐지? 아니면 이거 그건가? 과거나 뭐 미래의 이야기인가? 얘가 뭐 무슨 이렇게 넘어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라이너는 그냥 뻔뻔하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얘는 갑옷 거인의 후계자예요.
갑옷 거인이 이제 거인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거인들은 13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요. 수명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얘네도 거인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옷 거인도 있고 뭐 개 거인이고 애기 거인 뭐 이렇게 있잖아. 얘는 이제 끌려갔는데 아무튼 이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물려받으려면 이미 체력도 좋고 훌륭한 애들로 선별해가지고 후계자를 지정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왕이 있으면 세자 같은 거야. 예비 1번이야. 예비 1번. 예비 1번 뭐예요? 이거 앞에 빠지면 바로 들어가는 거야. 예비 1번 뽑는 거야. 근데 이 쓰러져서 막 중얼중얼한 애가 이 후계자 모임이 있어. 4인조가 있어요. 이게 후계야. 이 중에 한 명이 갑옷 거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거인이 치트키예요. 거인이 나타나면 그냥 인간은 속절없이 죽어야 돼. 누구 정도나 이제 좀 상대가 가능하냐? 그냥 탈인간, 조사병단도 잘 싸우지만 탈인간, 리바이 정도만 거인하고 1대1 짱이 가능해. 나머지는 그냥 막 조건도 타고 막 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다 으깨져. 그래서 여기서는 거인이 완전 무적인데 여기는 달라요. 이 전쟁터는 달라. 왜냐?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 전차포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게 거인이라 할지라도 전차포에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봐봐 여기가 타격받으면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 째로 날아가 막 전차포 맞으면. 그러니까 거인으로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야. 근데 이제 거인은 뭐다? 이쪽이 잘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 중요한 전력이야. 그래서 전쟁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가지고 싸울 수가 없단 말이야.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제 전차포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 열차로 돼 있어요. 포대가 이제 5문이 달린 이 기차를 막 끌고 다녀 얘네가 중동연합이. 이걸 부셔야지 거인이 활동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거인이 그냥 맘대로 활동하면은 이 녀석들이 그냥 거인을 맞춰버리면 크나큰 손실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셔놓고 거인이 출동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실 거야? 얘네를 또 지켜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이제 얘를 부셔야지 거인이 출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시지 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후계자 4인조 있죠? 얘네들은 서로 친구야. 근데 약간 아르민, 엘레네거, 미카사처럼 서로 친구 같으면서도 서로가 군인이야. 경쟁하는 관계야. 거인이 되는 병사들을 전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전사 후보생들인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이 중에 4명 중에 1명만 갑옷 거인을 물려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친구면서도 경쟁 관계야. 4인조 중에 아까 나왔죠. 1명. 얘는 8코야. 아까 누워서 막 중얼중얼한 애가 8코야. 근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분조장이 나옵니다. 사실상 벽 안에 엘렌, 벽 밖에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도라입니다. 얘. 그냥 불나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줄여서 여자 애거라고 부를게요. 여자 애거. 근데 이 녀석이 돌아버렸어. 어떻게 돌아버렸냐? 자기가 갑옷 거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왜 갑옷 거인이 되고 싶냐? 기본적으로 얘네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어. 거인이 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에르디아인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르디아가 이 말의 제국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수용구에 모여서 살면서 감시당하고 살아. 왜? 옛날에 에르디아 제국이 다른 민족들을 다 핍박하면서 지배하고 이미 원성이 자자했던 민족이거든. 근데 이제 판이 바뀌면서 에르디아가 전에 했던 행동들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후손들한테 보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나는 에르디아인이지만 내가 인류를 위한 거룩한 행동을 해서 명예 마레인이 돼서 명예 마레인 이꼴 마레인 같은 취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가로치고 에르디아인이지만 그래서 나는 명예 마레인이 돼야 돼. 그거를 계속 주입받아. 에르디아는 죄악이다. 에르디아는 악마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악마야.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왜냐? 옛날에 다른 민족들을 핍박했어. 그리고 지금 너희가 계속 차별 대접받고 멸시받고 하는 이유는 니네는 그 피부터가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쁜 놈이야 그냥. 인종 자체가 썩었어. 근데 그냥 몰살시켜도 무방하지만 우리는 마레인이니까 착한 마레인이니까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뭐를? 너희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쓰는 거야. 에르디아인을. 지금 이 마레와 중동연합의 전쟁에서도 에르디아인이 계속 차출돼가지고 총알바지로 쓰여요. 물론 이제 마레와 중동연합의 전쟁이기 때문에 에르디아인만으로는 전쟁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수용구 안에 갇혀있는 소수의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레인도 많이 참전을 하겠지만 인간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작전에는 에르디아인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쓸모가 있으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하는 거야. 너희가 잘하면은 너희의 원래 있는 원죄를 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들이잖아요. 이 4인조가. 그러니까 여기 가스라이팅이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이 분조장, 여자 애거는 여기에 완전 심취해 있어. 그래서 명예 마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을 세우고 싶어서 막 불나방처럼 막 달라드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막 혼자 막 돌격해가지고 이걸 부셔요. 애기인 걸 막 이용해가지고 부셔. 박살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대기하고 있었던 턱거인과 차력거인이 출동합니다. 근데 턱거인과 차력거인이 뭐냐면은 애기거인과 개거인이야.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어가 너무 갈라져 나왔어. 근데 우리가 용어를 이쯤에서 통일을 해야 설명이 복잡하지가 않다. 제가 명칭을 모르잖아요. 개거인 사실 아무도 안 알려줬어. 이 거인이 정식 명칭이 뭔지. 그래서 개거인이라고 했는데 차력거인이었어.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디아인만 거인이 될 수 있어요. 에르디아 9거인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종갓집 거인 있죠. 그리고 초대형 거인, 그리고 갑옷 거인, 그리고 애기 거인, 여성형 거인, 그리고 개거인 3개 남았는데 짐승, 맞아. 숭이 거인, 에반게리온 거인, 하나는 비밀인데 얘는 전퇴의 거인이라고 있어요. 전퇴의 거인. 이 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녀석은 전퇴의 거인이라고 있어요. 시크릿 거인. 자, 종갓집 거인은 시조 거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초대형은 같고요. 갑옷 거인 같습니다. 애기 거인은 턱거인이었어요.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어요. 사기에 처음 나옵니다. 턱거인. 자, 턱거인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유미르였잖아요. 근데 유미르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죽을 걸 알고 간 거야. 그리고 이 턱거인이 다시 말의 제국의 에르디아인한테 넘겨져요. 그래서 이 턱거인은 갤리어드라는 애가 턱거인이 돼서 이걸로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에. 그리고 여성형 거인은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칭을 바로 알려줬으면 나도 바로 써. 나도 웬만하면 내가 막 일부러 지어내지 않아. 처음에 알려줬으면 내가 바로 썼지. 자꾸 안 알려줘. 개거인, 차력거인입니다. 피크라는 여자가 있는데 말의 제국의 전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개거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없이 나옵니다. 뭔가 그 무슨 드럼통? 오크통 같은 걸 막 메고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뭐 노새야? 이랬는데 짐승거인 뭐 트렁크야? 처음에 짐승거인 막 뭐 던질 때 옆에 계속 막 뭐 메고 있어요. 드럼통 같은 걸. 그래서 뭐야 얘? 이랬는데 이 개거인이 엄청 날래더라고. 네 발로 슈슈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얘 기능이 뭐냐면은 얘가 노새 같은 거 맞아요. 질 수 있는 무게가 많아. 그러니까 약간 소 같은 거야. 황소야 황소. 그래가지고 마력이 좋아. 그래서 무거운 거를 많이 지고 다녀. 그래서 차력거인이더라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 처음에 나올 때 개 허접하잖아요. 막 드럼통 같은 거 막 메고 다니고. 그래서 허접해 보이는데 얘가 특징이 장비를 강화해서 더 장착을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개거인이 이렇게 있잖아. 이 녀석이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드럼통만 이렇게 메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는 여기다 무슨 십자군 말처럼 여기 철판 갑옷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다가 무슨 포대 같은 걸 놔요. 포대 같은 거 있어요. 사람이 막 타가지고 막 쏴. 하나의 전함같이 돼 있어.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여기서 타고 다니는 이 조합 있죠. 얘네 분대랑도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싸우는 애야. 그래서 약간 얘는 팀으로 운영하는 애다. 그리고 숭이거인은 짐승거인. 그리고 얘가 지크인데 지크 예거.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호들갑이 너무 심해. 일방적으로 패기만 해가지고 고통에 좀 약간 취약한 느낌이야. 아프면 막 개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개 떠는데 아무튼 얘도 리바이한테 죽을 뻔했는데 겨우 차력거인이 구해줘가지고 살았다. 자, 에반게리온 거인 이거는 진격의 거인입니다. 진격의 거인. 얘가 진격의 거인인데 사실은 에렌에거가 시조 거인을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중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에렌에거 여기도 에렌에거 중첩이 됐죠. 이것도 먹고 왜냐하면 이게 먹으려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미 거인들 죽여가지고 낙원에서 내쫓을 때 이미 크루거한테 이걸 맞고 거인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하니까 9거인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종갓집 거인까지 탈출했기 때문에 2개가 중첩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칭을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하고 이제 싸우는데 턱거인하고 뺏은 거지. 유미르한테 이제 뺏은 거야. 근데 유미르는 뺏겨가지고 이미 그 전선에서 열심히 병기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턱거인하고 차력거인 이제 설치고 그리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비행선에 지크 예거랑 갑옷 거인 라이너가 타고 있어. 그리고 뭐 이제 병사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서 다 투하를 합니다. 인간을 투하했어.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지크 예거가 우자자자자 하니까 갑자기 거인이 되면서 막 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에르디아인인데 처음에 주사를 맞으면은 거인이 되잖아. 근데 나중에 나오는데 지크 예거가 어떠한 힘이 있어. 얘가 왕가의 핏줄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척수액을 집어넣어가지고 먹은 상태로 이제 그 척수액이 다 이제 몸에 남아있는 애들한테 자기가 신호를 딱 쏴가지고 으짜짜짜짜 하면은 애들이 다 거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 전에 코닌의 마을 다 거인된 거 있잖아요. 지크 예거가 자기 척수에 그때 가스였어. 가스로 해가지고 다 그 가스를 마시게 한 다음에 자기가 짜자짜짜 하면은 다 자기 말을 듣는 무지성 거인이 된다. 무지성 가로치고 지크 예거한테는 지성인 거인. 얘네가 돼. 그래가지고 얘네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거는 왕가의 핏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짜짜짜짜 해가지고 그 중동연합을 다 개 박살을 내놔요. 그래서 자, 이겼습니다. 중동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개같이 조업했는데 사실은 이 전쟁을 왜 4년간 하고 있었냐? 소문이 난 거야. 3기에서 어떻게 됐죠? 여성형 거인하고 초대형 거인을 뺏겼잖아요. 그게 마레가 다 지배하고 있던 그 마레 제국에 소문이 났어. 동네방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야? 사실 거인이 무서워서 못 싸웠는데 밥일지도? 그래서 막 하나 둘씩 일어난 거야. 그래서 에르디아는 지금 하나둘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을 막 지금 해야 돼서 걔네 막느라 지금 싸우고 있고, 파라디섬 있죠. 주인공 엘레네거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은 다시 들어갈 엄두가 안 나. 지금 막 싸우느라 지금 이 반란 진압하고 막 이러느라 얘네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에르디아는 에르디아대로 고민이 있어요. 자, 결국은 거인의 힘을 이용해서 중동 연안과의 4년에 걸친 전쟁도 결국은 이겼죠. 이겼는데 고민이 뭐냐?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거인의 쓰임새가 점점 줄어들어. 거인이 지금은 센데 거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전차포 같은 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과학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 공중에서 뭐 그냥 거인의 손이 안 닿는 곳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거인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인을 가지고 뭔가 뽕을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파라디섬에 있는 시조거인을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인의 전력을 갖고 와서 우리가 붕괴되지 않게 에르디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조바심이 나. 그리고 지크 예거는 자기의 수명이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지크 예거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 그 후계에 콜트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 그 팔코 있죠. 팔코의 이제 형인데 얘가 약간 못 믿음직스러우니까 내가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 파라디섬 여기 공격을 추진을 막 강력하게 이제 빠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라이너, 그때 살아서 돌아갔잖아요. 라이너가 어떤 상태였냐? 굉장히 정신이 불안정해져 있어. 얘가 파라디섬에 왔다 가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나는 에르디아인인데 에르디아를 위해서 에르디아의 그 어떤 원죄를 사함받고 우리 가족들이 뭐 잘되고 하려면은 파라디섬에 있는 에르디안을 공격해야 되는데 동족이고 그리고 전우야. 전우인데 어떻게 공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이상한 낀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그쵸? 그럼 전사인가 병사인가 계속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과거로 갑니다. 그 라이너가 그냥 에르디아인이 아니야. 에르디아인과 마레인 혼혈이었어. 아빠가 마레인이고 엄마가 에르디아인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차별 정책 때문에 레벨리오 수용구에만 에르디아인이 살아야 되고 마레인은 밖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라이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랑 살고 싶은 거야. 아빠가 그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레인과 같이 살려면 본인이 마레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레인이 되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명예 마레인이 되는 방법. 자기가 전사가 되는 거야. 거인이 되는 거지. 거인이 되면 본인하고 가족들은 다 명예 마레인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악 물고 거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전사 후보생으로 들어가는데 라이너 이 새끼가 가만 보면은 운이 좋아요. 황금 기수야. 베르톨트, 애니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아까 말했죠. 갑이랑 분조장, 여자 예거랑 팔코 있는 4명 중에 1명이 갑옷 거인을 두고 경쟁을 하죠. 그럼 경쟁률이 어때요? 될 확률이 25%잖아. 그쵸? 4대1이죠, 4대1. 근데 라이너가 그때 경쟁할 때는 그때 거인 물량이 잔뜩 풀려가지고 황금 기수라 후보생이 7명인데 6명 안에만 들면 거인이 될 수 있었어. 거인이 막 잔뜩 풀렸어. 그래서 꼴찌만 아니면 거인이 될 수 있는 완전 개꿀 기수였어. 근데 문제가 뭐다? 라이너는 7명 중에 7등이었어. 거인이 될 수 없어. 그것도 대단한 거야, 사실. 아니 뭐 패급이라고 하는데 사실 7명 안에 들었다는 게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안타깝게도 거인 물량이 잔뜩 풀렸을 때, 지금 말에 보조정책 들어가면서 7명 중에 6명이 거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급으로 물량이 이렇게 풀렸는데 내가 왜 7번째가 되어야 되지? 내가 왜 거인이 못 되는 건데, 이 상태야. 근데 어떠죠? 라이너는 거인이 돼야만 해. 왜냐? 아빠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거인이 돼요. 7등인데 거인이 됩니다. 왜 거인이 된 줄 알아요?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7명 중에 마르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 동생하고 같이 후보생이었어. 그 동생이 갤리어드예요. 아까 갤리어드 누구였죠? 턱거인. 제가 옛날에 애기 거인이라고 했던 애를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갤리어드가 자기 동생이 거인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 거인이 되면 13년밖에 못 사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계속 라이너를 칭찬을 했어. 라이너를 막 억바! 와, 막 계속 억바를 해. 야, 라이너 너무 잘합니다. 막 상관한테도. 야, 라이너가 최고예요. 막 라이너 억바를 계속 올려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라이너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마르쉘의 동생인 갤리어드는 거인이 되고 싶었는데 형이 걔 난장을 피워놔가지고 떨어져요. 그 라이너가 6등으로 붙어. 사실은 마르쉘이라는 애가 약을 친 거지.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통된 행동 양식을 보여주거든요. 3기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하고 싶은 거랑 갈린다. 그 상태일 때 이 등장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에르빈 단장이 그랬고 리바이 병장이 그랬고 사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4기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보여. 자기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거인이 안 되게끔 계속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앞에 사실 나왔죠. 라이스 가문의 로드 라이스가 지는 안 되면서 자꾸 막 남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아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 히스토리아를 희조거인을 되찾아와야 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로드 라이스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갤리어드의 형은 갤리어드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본인은 자꾸 거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되게 막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도 등장인물들한테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진짜 본인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은 거인이 못 되게 자기가 되려고 하면 되려고 하지. 그리고 이제 사실 히스토리아의 언니도 그랬잖아요. 물론 뭐 짬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돼야 되긴 했지만 거인이 되는 걸 남한테 추천하지 않아. 그냥 감당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전사들이 이제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황금기수가 이제 거인 다 물려받고 원정을 떠납니다. 파라디 섬으로 해서 멸망시키고 시조 거인을 탈취하려는 임무를 받고 이제 가요. 누가 가냐? 우리가 이제 아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애니 여성형 거인, 그리고 베르톨트 초대형 거인, 갑옷 거인 라이너, 그리고 마르쉘 아까 있었던 턱 거인. 얘가 가는데 그때 가는 중에 무지성 거인이 됐던 유미르가 낮잠 자다가 깨가지고 그때 잡아먹은 게 마르쉘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애기 거인이 된 거였어. 나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모습이 변한 게 없어서 난 거기서 이해를 못했거든. 그때 아마 내가 이런 말 했을 거야. 그때 다 능력자인데 옆에 있는 애도 능력자인가? 근데 그때는 정리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면 유미르는 마레 제국에서 복권파로서 마스코트로 사용됐겠죠? 사용되다가 낙원행을 당하고 무지성 거인이 됐는데 결국은 지성체로 거인이 됐다 풀렸다 다회용 거인이 됐다는 거는 뭔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 먹을 때가 그때밖에 없었다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때 먹은 게 애기 거인이었어. 근데 유미르가 되게 옛날부터 거인 됐잖아요. 무지성 거인 됐잖아요. 근데 무지성 거인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무지성 거인은 되게 오래 살고 다회용 거인은 왜 13년밖에 못 살아? 태양열이라서? 태양열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유미르가 그걸 먹고 나서 모습이 크게 안 변하고 쭉 간 이유는 작가님이 그때 아마 생각을 했겠죠? 이걸 먹으면 힌트가 되니까 크게 안 변하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손톱이랑 뭐가 바뀌어요? 그때 막 낮잠 자다가 깼는데 그때는 손톱이 막 짧아요? 아, 이빨이? 근데 사실 턱거인인데 유미르의 턱이 애기거인 됐을 때 약간 야무지긴 하지만 특별한 턱처럼 느껴지진 않거든? 그냥 입이 약간 야무져. 턱 근육이 좀 야무지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거인에게 보여지는 턱의 모습이야. 사실 갤리어드가 변했을 때 그 턱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때 유미르한테 뺏긴 거야. 마르쉘이 가쁜 거인한테 습격돼가지고 변신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뺏겨서 먹은 거야. 무지성 거인이 먹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돼? 4명이 원정을 떠나는데 한 명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냥 무지성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태양열 충전 거인이 나타나서 그냥 먹어버린 거야. 얘네 어떻게 다회용 거인. 변신해서 싸워서 이기면 되거든? 못했어. 당황했어. 당황해서 막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얘네도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못 받았어. 갑작스럽게 무지성 거인이 습격했을 때에 대한 지침이 없었던 거지. 당황한 거야. 자기들이 싸우면 그냥 갖고 놀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다. 내가 보면서 아무리 그 애들이고 당황했다고는 하지만 틈만 나면 지가 지 씹어가지고 변하는 애들이 자동반사적으로 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왜냐하면 거기를 애들끼리 보냈을 정도면은 이미 애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전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아무튼 도망을 갔어요. 뭐 당황할 수 있죠. 아무리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서 도망갔어. 도망가서 이제 3명만 남았어. 이제 어떻게? 야, 우리 돌아가자 하는데 라이너가
야, 돌아가지 마. 우리대로 강행한다. 이대로 갈 순 없어. 나는 꼭 공을 세워야만 해. 그러면서 자기는 돌격해야 된대. 사실상 에르디아 성기훈이야. 그냥 자기는 돌진을 해야 된대.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이대로 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사실상 성기훈하고 공통점. 운이 좋아, 애가. 애가 운이 좋고 1기 때 이 라이너가 에이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패급이었고 운이 좋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서 뭔가 자꾸 강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이너가. 사실 1기 때는 어땠어요? 너무나 듬직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패급 출신이네. 근데 웃긴 게 이 만화는 패급 출신들이 오래 살아. 더 강하다라고까지 말은 못하겠는데 패급 출신들이 오래 살아. 엘렌 예거 봐. 패급 출신이거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균형 잡고 이거는 샤디스가 얘가 병사가 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뭔가를 한 건데 사실 얘가 막 엄청나게 그건 아니거든. 근데 엘렌도 사실 보면 패급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아무튼 이 세 명이 바로 이제 삼중벽 있는 파라디 섬의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에 등장했던 시간신하고 습격 사건, 거기서 이제 이 세 명으로 벌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뚫으면서 부지선 거인 밖에 있는 태양열 충전 거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엘렌 엄마가 죽고 막 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혼틈 잠입해서 라이너, 베르톨트, 애니가 이제 뭐하지 하다가 입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몇 년간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병사로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돌아갈까 하는데 돌아가기가 애매해. 왜냐면은 5년을 박았는데 성과가 벽 하나 부순 거로는 조금 안 되는데? 야, 이거 벽 하나 더 부숴야겠는데? 이게 3년인가? 3년을 했는데 좀 성과가 부족한데 벽 한 번 더 부수자 했는데 벽 부쉈는데 그때 이제 막혔죠. 이제 반격을 하면서 막 그때 막 픽시스가 막 뭐 해가지고 강행하고 되게 파격적으로 엘레네거 그 거인 작전을 채용하면서 반격을 이제 시작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여성형하고 초대형 뺏기고 이제 돌아온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라이너는 전사가 됐잖아. 아빠랑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랑 살지도 못했어. 왜냐? 이제 아빠한테 말하러 갔거든. 나 이제 명예 마라인이 돼서 우리 가족은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거부해. 에르디아인하고 살기 싫다고. 그래서 라이너가 멘붕을 하죠. 그래서 뭔가 더 뭐를 원하게 되는 거야, 라이너가. 그리고 파라디 섬으로 조사선을 계속 보냈는데 행방불명이 돼요. 계속 몇 년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탈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상황에서 마레에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 있습니다. 타이버 가문이라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이 뭐냐면은 옛날에 에르디아 제국일 때 에르디아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막 탄압을 했잖아. 이때 마레인 영웅인 헤로스가 봉기를 하면서 걔랑 힘을 합쳐가지고 싸운 에르디아 가문이야. 타이버 가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쭈왕을 내쫓고 마레의 세상을 만든 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르디아인이지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은 전태의 거인이라는 거인을 소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전태의 거인은 뭐냐면은 사실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전태의 거인은 좀 약간 억지예요. 뭐냐면은 유선 거인. 보통은 이제 거인이 내가 이게 앙 씹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목덜미에 이제 배치돼 있고 이제 거인이 되잖아. 전태의 거인은 변신하면은 쭉 이어진 거인이 돼. 이렇게 거인이 돼요. 그래서 목덜미를 공격당해도 괜찮아. 왜냐? 본체는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슝 돼서 막 도끼도 되고 망치도 되고 해가지고 막 무기로 막 공격하는 거인이야. 그리고 얘네는 갑자기 막 여기를 막 경지로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갑옷 거인이 조트예요. 왜냐? 패기가 다 적용이 된 원피스 세계관에서 그냥 뭔가 별 특별한 거 없이 그런 열매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얘는 방어력이 특화돼 있거든요. 근데 경질화 능력을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전태의 거인이 상위 호환 같아. 이 갑옷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 생각보다. 이게 갑옷이 훨씬 단단해야 돼.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면요 최고 조트예요. 이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숭이 거인이 좀 조트다. 숭이가 조트인데 지크 예거가 야구를 잘해. 숭이랑 갑옷 조트야. 이게 진격의 거인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에반게리온 거인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름이 진격의 거인이니까 뭐 있겠죠. 진격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안 나왔고 전태의 거인은 조금 이 능력이 좀 억지야. 내가 왜 억지라고 생각하냐면은 다른 애들은 그냥 원래 있는 생명체 같잖아. 근데 얘는 갑자기 너무 인위적인 무기를 써요. 옛날에 최초에 나온 애들인데 어떻게 저거를 무기로 하지? 그래서 좀 약간 기분 나빠, 보고 있으면. 근데 물론 이거를 3D 프린트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상상력만큼 세지는 거니까, 만약 3D 프린트 능력의 거인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버 가문의 이 전태 거인 능력자가 사실은 이과였다?
경질화로 총 구조를 만들어서 뽑아내서 총을 쐈겠죠. 왜냐면 이때 당시 총이랑 대포랑 다 있으니까. 화약이 없어서. 화약이 없으면은 뭔가 날아갈 수 있는 쇠뇌라든지 연노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아, 석궁 쏴요? 아, 화약이 없어서 못 쐈구나. 아니면 그런 거 없나? 태엽장치. 태엽장치로만 할 수 있잖아. 화약 없이. 약간 뭔가 더 활용을 잘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타이버 가문이 옛날에 말의 영웅 헤로스를 도와가지고 말의 제국을 세운 되게 공신 집안이야. 그래서 명망이 굉장히 높은데 타이버 가문에 빌리 타이버라는 당주가 와가지고 뭔가 설명회를 시작해요. 뭐냐면은 전 세계의 인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할 말이 있대. 굉장히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겠대. 그리고 레벨리오 수용구에는 지금 어떻게 됐죠? 팔코랑 가비 친구 2명, 이 4인조가 갑옷 거인을 두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이제 능력이 좋은 애가 가비야. 가비가 제일 이제 분노 조절도 안 하고 집념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막 뭔가 엄청난 집착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적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얘가 거의 그대로 가면은 갑옷 거인을 물려받게 생겼어. 그래서 팔코가 이제 포기하려고 할 찰나에 거기에 이제 레벨리오 수용구에 살고 있는 중동 연합하고 전쟁했을 때 그 부상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상자 어떤 아저씨가 좋은 말을 해주면서 친해졌어. 그러면서 그 아저씨 심부름도 이제 하고 그 아저씨 심부름이 이제 뭐 편지 누구한테 좀 전해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친해졌어.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얘가 성적이 점점 올라가. 그래서 아저씨랑 또 친해져. 친해지니까 어떻게 편지 갖다 줘. 또 이제 편지 갖다 주면서 또 멘탈 케어를 해줘. 그러니까 팔코가 또 열심히 해. 성적이 올라. 그래서 갑이랑 거의 막 1등을 두고 이제 경쟁하는 지경까지 왔어. 그런 상황에서 빌리 타이버가 왔고 사실은 이 전 세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밀을 밝히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그래서 다 모아놨어. 그리고 한편 팔코랑 부상당한 아저씨가 있는데 부상당한 아저씨가 라이너를 좀 데리고 와달래. 라이너를 데리고 와서 이제 딱 얘기하는데 위치가 빌리 타이버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뒤쪽에 라이너랑 팔코가 와가지고 부상당한 아저씨를 만나는데 그 부상당한 아저씨가 눈깔이 살짝 돌아있어.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 초록색 눈깔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눈깔이 누구죠? 엘렌 에거죠. 근데 엘렌 에거가 부상자 행색을 하고 몰래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라이너가 딱 왔는데 여기를 그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야, 너 내 말 이제 듣고 있어. 내가 뭐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나 안 그러면 확 변해버린다. 지금 여기는 어디? 민간인이 많이 살고 있는 레벨리오 수용구. 자, 여기다 지금 그어놨으니까 나 그냥 바로 지금 상처 입은 김에 변신해서 그냥 너 그냥 묵사발 내버릴 수 있어. 자, 라이너 너는 지금 안 깨물려고 하면은 이 움직이는 틈에 나는 그냥 변해버린다. 근데 이게 약간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는 혀를 깨문다는 그런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 혀를 깨물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나중에 엘렌 에거가 그 피크가 습격했을 때 그 총을 딱 겨누는데 너 지금 거인으로 변신하려고 그냥 쏴버린다 이러거든? 근데 그냥 입에서 안 깨물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막 이래요.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건 뭔데? 이거 뭐 죽을 정도의 고통이야? 아니야. 죽을 정도의 고통. 이게 아니야. 적당한 정도의 상처예요. 이게 되면 혀도 깨물어도 돼. 근데 이쪽 세계관의 사람들은 혀를 깨물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고통은 아니고 근데 또 이러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내성 발톱이야. 내성 발톱까지 가면 안 돼. 자다가 제가 간혹 그러거든요. 벅벅 긁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막 벅벅 긁어요 밤에. 그러다가 꿈을 거인 되는 꿈을 꿔. 그럼 이게 일치한다? 상처를 입고 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그럼 갑자기 막 아파트에서 막 피부가 붙어버리면서 될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어느 정도냐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밝혀진 건 없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죽을 정도의 상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충분한 양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충분한 양의 피는 맞네. 애니 레온하트 반지로 뿌직 하면 돼. 그렇게 되면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피만 보면 되는 건가? 피를 본다는 게 이 내부에 살갗으로 덮여있는 피가 이탈을 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럼 너무 위험하다 이 능력이. 왜냐하면 그냥 망상을 해버리면 그 순간 변신해버릴 수도 있어. 그냥 어느 날 망상을 했는데 모기가 쭉 붙어있었어. 여름철이야. 그냥 확 그냥 거의 대벌랑말랑 한다. 알고 보니까 모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네 사실은. 애니가 반지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조건이 안전장치가 굉장히 얕다는 느낌이 드네. 그래서 엘렌 에거가 나 지금 저질러 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 말 들어. 너네 얌전히 있어.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확실히 그건 있을 것 같아. 라이너가 쉽게 변해버리면 엘렌 에거도 변해버리겠죠? 그럼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라이너 입장에서는 엘렌 에거가 너 그냥 일단 내 말 들어 하면은 일단은 듣고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선택권이 엘렌 에거한테 있긴 해.
아무튼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타이버, 빌리 타이버가 그 모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좀 독특해요. 외국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하는데 되게 천하다고 평가받는 에르디아인들도 안에 있어. 에르디아 그 꼬맹이들 있거든요. 갑이랑 애들. 얘네는 어떻게 좌석 어떻게 얻었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거기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애기들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좌석에 앉아 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엘레네거와 라이너 그리고 팔코는 지하실이었나? 아무튼 뒤편에 있었어. 그래서 앞에서 빌리 타이버가 연설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같이. 빌리 타이버가 딱 모아놓고 이럽니다. 마레인 영웅 헤로스와 타이버 가문이 힘을 합해가지고 에르디아 제국의 프리츠 왕을 파라디 섬으로 쫓아내고 에르디아인한테 핍박받던 마레인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프리츠 왕이 자기 맘대로 힘을 봉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프리츠 왕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쫓겨난 거 아니야? 아니었어. 뭐냐면은 에르디아 제국이 있잖아요. 거인의 힘으로 에르디아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어. 이제 엄청난 제국이 됐어. 근데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9 가문들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리츠 왕이 진절머리가 났어. 그리고 마레인한테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 마레인들은 계속 지배당하면서 차별 대접받고, 이것도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거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이제 그거고, 마레인 중에 헤로스라는 애를 하나 발탁을 해가지고 타이버 가문하고 이제 포섭을 해서, 야 니네가 이겼다고 해. 나 섬에 가가지고 애들 다 에르디아 국민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짱 박혔을 테니까 거인 없는 이 평화를 한번 누려봐 하면서 프리츠 왕이 다 데리고 갔어. 데려갈 수 있는 에르디아에 있는 웬만큼 다 데려갔어. 섬으로. 데려간 다음에 프리츠 왕이 뭐죠? 시조의 거인의 힘이 있잖아. 애들을 생각을 다 바꿔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쇠뇌를 시켰냐? 벽 밖의 인간들은 다 멸종됐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만 거인의 습격에서 겨우겨우 벽을 세워서 살고 있다. 그리고 벽은 뭐죠? 당연히 거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인 부대가 엄청나게 많아. 그 벽으로. 그리고 들어가면서 나는 여기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 찾지 마라. 근데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거인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니네 공격할 테니까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니네도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섬에서 처박혀서 자기의 거인의 힘을 다 봉인을 해버렸어. 그래서 빠졌죠. 빠지고 이제 마레인이 남은 이제 에르디아인들을 이기고 해가지고 정복을 한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평화를 사랑한 프리츠 왕이 파라디 섬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거인의 힘을 봉인을 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마레인들이 그걸 잊어먹고 자기를 공격하면은 그간의 평화는 누릴 대로 누릴 테니까 그때가 되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멸망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조거인의 힘을 이제 이어받는 애들은 계속 그 왕의 처음에 있었던 AI의 일원칙, 인간을 공격하지 말 것, 이런 것처럼 인류는 이 안에 있고 이제 밖에 뭐 공격하지 말 것,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살게끔 한다. 이 상태야. 부전의 맹세를 했어.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인을 다 수거해가지고 파라디 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인은 다 냅두고 지만 가면은 나머지 거인을 다른 애들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거인은 그대로 있는데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미처 못 데려간 에르디아인은 그냥 입장만 바뀌는 거예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평화를 사랑한 프리츠 왕인 게 아니고 진절머리가 난 거야. 그냥 다 이거 만사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꼴 안 보고 살 테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피칠갑 해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다 진절머리나 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인데 납득이 안 돼. 거인을 다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시조거인의 그 차렷! 이게 안 되나? 9거인한테 안 되나? 하긴 그게 됐으면 애초에 전쟁이 안 일어났겠지. 프리츠 왕이 자 지금부터 싸움 금지! 딱 했으면 딱 안 했을 텐데, 지들끼리 가문끼리 싸우고 자빠지고 했었다는 거는 애초에 통제가 안 되고 나머지 그 거인 부대만 이제 통제가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거인 부대를 나머지를 자기가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봤자 개체수 시조거인 빼고 8개의 거인인데 얘네가 뭘 할 수 있어? 가문끼리 다 찢어져 있는데. 시조거인이 다 제압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저 섬으로 들어갔을까? 그래서 아무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을 하냐 이거지. 그동안 그냥 이렇게 프리츠 왕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마레인이 영웅 헤로스를 만나가지고 해방이 돼서 우리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이 비밀을 왜 밝힐까요? 그것은 바로 시조거인의 힘이 다른 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시조거인의 힘을 물려받은 왕가가
부전의 맹세.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인류는 다 멸망했고 여기서 이렇게 살 것이다. 가 있었는데 안 싸워야 되는데 거인이 거인을 물려받으면 이게 덮이잖아요. 왕가가 아닌 사람이 시조의 거인의 힘을 가져가가지고 얘 엘레네거죠. 얘가 가져가서 위험해졌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파라디 섬에 있는 거인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우리 본토로 오면은 다 개박살이 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인은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된다. 파라디 섬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에렌 예거가 계속 듣더니 거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학살을 이제 시작해요. 그 마치 라이너가 시간신화구에 습격했을 때처럼 레벨리오 수용구를 부수기 시작해. 이 씬이 되게 멋있어요. 이 전투 씬이 딱 변신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조사병단 애들이 있죠. 몇 년 후에 조사병단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옛날 조사병단이 아니야. 검은 옷을 입고 그냥 옛날에 뇌창 하나씩 쐈던 게 뇌창을 그냥 다발로 가지고 다니면서 막 쏘고 총도 쏘고 막 지랄이 났어. 얘네도 엄청나게 과학기술을 발전을 했어. 좀 막 들어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제 어떻게 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변신을 한다고요. 그래서 차력거인, 턱거인, 그리고 짐승거인, 그리고 전퇴의 거인 막 이제 등장해. 막 싸워. 그래서 근데 에렌 싸우는데 에렌이 몇 년간 뭐 훈련을 했는지 개 잘 싸워요. 그냥 막 개패. 움직임이 엄청 민첩해. 그래서 막 신나게 패고, 그리고 그 전태의 거인하고 싸우잖아. 전태의 거인이 원래 선으로 연결이 돼서 유선 거인이야. 그래서 자기는 안전한 곳에서 싸우고 철인 28호 같이 싸워. 자기는 안전한 곳에서 싸우고 목덜미를 공격당했는데 쓰러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본체를 찾아내가지고 얘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줘. 왜냐면 엄청 그 애니가 그 변신했던 그 결정체처럼 단단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턱거인 있잖아. 조사병단의 뇌창 막 이런 걸로 같이 막 리바이 병장 막 해가지고 막 존조리를 내놔가지고 그냥 사지절단 해놓은 다음에 턱만 남았잖아. 악으로 그냥 전태의 거인 알을 그냥 쪼개버려요. 그래서 알에서 이제 즙이 나오잖아. 즙을 쭉 짜먹어. 그러면서 이 전태의 거인의 힘까지 쭉 빨아들이고 나머지도 이제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짐승거인 변한 것도 리바이가 그냥 바로 담당 일진이잖아요. 짐승거인 담당 일진이니까 짐승거인도 처리하고 개거인도 사샤가 저격해가지고 그냥 다 제압하고 결국 그 애들을 제압을 해버려. 그 거인들을. 그러니까 조사병단이 엄청나게 성장했어. 과학기술력을 만나서. 사실은 파라디 섬의 애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차력은 거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했었어. 막 고개를 하면서 싸웠단 말이야. 차력쇼를 했었단 말이야, 얘네들이. 차력 거인이 차력을 한 게 아니야. 이제 나중에 막 갤리어드가 그 턱 거인이 막 제압당하면서 이러거든. 아니, 인간은 거인이 사냥을 하는, 사냥당하는 존재인데, 아니, 이 녀석이 거인을 사냥한다고? 내가 사냥당하는 건가? 내가 공격당한다고? 인간한테? 입장이 바뀌어. 약간 이런 거지. 개구리가 뱀을 사냥하는 것 같이? 난 거인이야! 근데 사지절단 돼가지고 턱만 남아가지고 거의 따개로 써요. 통조림 따개로 쓰거든. 생체 통조림 따개로 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인하고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얘네가 전투 스킬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얘네가 사실은 3년 전인가 조사선을 계속 보냈다고 했잖아. 옐레나라는 애로부터 내통을 해가지고 다 그냥 갖다 바쳤어. 그래서 과학기술을 흠뻑 받아들인 거야. 과학기술에다가 거인을 하도 상대한 이 전투 경험 이게 만나가지고 이제 거인 상대로는 미친 듯이 잘 싸우는 거야. 대거인 전술, 대거인 병기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 그래서 거인 상대로 개 잘 싸우는 거야.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아르민이 그 숨어있다가 초대형 거인 되면서 다 박살내는 거 나와요. 초대형 거인은 그냥 핵이야 핵. 군함이랑 뭐 해가지고 항구 다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지크랑 애들을 추려가지고 비행선을 타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팔코랑 가비가 이악 물고 돌아가는 비행선을 이제 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샤 죽이고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포로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렌 예거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작전을 펼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엘렌 예거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어. 옐렌 예거가 나 시조의 거인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깽판을 칠 거야. 너네도 깽판 칠 때 호응해. 그러면은 작전 성공할 거야. 근데 니네가 호응 안 하면은 나 혼자 그냥 응 죽을게. 그 나 죽으면 어떻게 돼? 시조의 거인 능력 쟤네한테 넘어가겠지. 그래도 상관없으면 안 와도 되고 라는 편지를 계속 보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뺏길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 몸을 인질로 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미카사랑 리바이 병장이랑 사샤랑 콘이랑 뭐 해가지고 뭐 다 왔어. 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끝났잖아. 이제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맘대로 해가지고 넌 이제 왔으니까 넌 감옥에 가.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구금을 시켜놓고 리바이 병장이 담당 일진인 그 지크 예거도 데리고 와. 이제 짐승거인으로 변하더라도 제압할 수 있게 거대 나무 숲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넣고 조사병단 애들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습격한 다음에 항구라 이런 게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파라디 섬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었어.
사실은 얘네가 왜 못 쳐들어갔냐면 다른 중동 연합이랑 뭐 다른 나라들이 막 자꾸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얘네가 먼저 급한 불이니까 끄느라 이제 파라디섬으로 못 갔던 건데, 대충 이제 정리되고 파라디섬 가려고 할 찰나에 연설하는 이 빌리 타이버를 이제 죽이고 여기 항구도 초토화시키면서 시간을 번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땅울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땅울림을 무슨 쇼츠 보다가 엘렌 예거가 땅울림을 울린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자꾸 땅울림을 한 이유는 엘렌 예거가 땅울림 자꾸 제목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기술이지? 했는데 여기에 이제 4기에서 이제 슬슬 등장합니다. 땅울림이라는 말이. 엘렌 예거의 시조예거인 능력과 왕가의 피가 약간 접촉하는 순간 뭔가 그 약간 엘렌 예거가 차렷! 하면은 애들이 차렷! 그리고 공격 캣! 하면 이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을 조종하는 능력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그리고 파라디 섬에서 땅울림에 대한 실험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뭔가 이 액션을 보여주면서 우리 섬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약간 이건데 나온다고? 근데 걔가 어떻게 알아? 섬에 있는 애들이. 아니 타이버가 말하는 거 있어. 시조의 거인이 탈출을 당했기 때문에 시조의 거인이 부전의 맹세에 이제 구속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 왕가의 피와 만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그 안에 있는 거인들로 공격할 수 있다고. 근데 땅울림 실험은 뭐야? 지크가 옐레나를 통해서 3년 전부터 접촉을 하면서 다 알려줬죠. 그래서 거기서 지크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줘서 그런가? 그쵸? 그리고 지크가 이런 것도 알려줘. 가스로 해가지고 거인을 만들 수가 있고 코니 마을이 그렇게 됐고. 근데 그리고 코니가 보면은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은 애인데 알고 보면 에이스야. 코니가 은근히 작전하는 거 다 성공시키고 다 살아서 돌아오고, 그리고 사샤가 죽었을 때 한쪽 눈만 눈물을 흘리거든요. 왜 한쪽 눈만 눈물을 흘릴까? 그럼 여기가 뭔가 이렇게 된 거거든? 뭔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 되게 오랫동안 나와. 뭔가 있어요, 이거. 그냥 울 리가 없어. 그죠?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사샤가 죽었을 때 다들 그냥 울거든? 근데 코니만 약간 마비된 것 같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울어, 여기만. 한쪽은 안 울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파라디 섬에 거인 관련 실험을 했을 것 같아. 또 미친놈 있잖아. 한지가 있잖아요. 한지가 있으니까 거인 관련 실험을 코니가 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인화 능력이 있는 약을 자기들이 스스로 못 만들어. 이거는 받아야 돼. 코니가 사샤 보고 자기한테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했음. 중요한 거야 그거? 쌍둥이 같은 존재? 쌍둥이 같은 존재인데 엄마 아빠가 다르잖아. 엄마 아빠 다 나오거든? 코니네 엄마가 나왔고 사샤네 엄마 아빠 나오고. 두 집 살림이야?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사샤가 죽었는데 이미? 사샤가 죽었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죽었는데 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사샤가? 그건 지랄인데요? 사샤가 다시 나올 게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크예거를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 거인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찌릿 하면서 차렷! 이게 하려면은 땅울림 요거가 시조거인하고 왕가의 피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근데 시조거인의 힘은 왕가가 다시 가져가면 안 돼. 무조건 두 종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배터리랑 휴대폰이 분리시켜야 돼. 이걸 일체형으로 하면은 부전의 맹세 때문에 이걸 못해.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족은 누가 있다? 지크 예거랑 히스토리아가 있어. 그러면은 결국 짐승 거인의 힘을 히스토리아가 먹고 거인이 돼서 에렌 예거랑 하이파이브 해서 짜자정 하면서 차렷!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이게 땅울림이죠. 차렷! 이게 땅울림이잖아요. 근데 왜 땅울림이야? 땅이 울려서. 땅이 울리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성벽에 있는 거인들이 다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울리겠죠? 그러면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섬이 있으니까. 그쵸? 그럼 거인들이 얼만큼 있죠? 무수하게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거인이 계속 하면 어떻게 돼? 거인이 메우고 거인이 거인을 메워요. 계속 메우면서 계속 하다 보면 다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계속 가는 거야. 그거 얼마나 많아요, 거인이. 그쵸? 성벽에 있는 거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파라디 섬 이 삼중 성벽의 크기가 뭐 우리나라만 하다고 하다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맵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성벽에 있는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인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온 거인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땅울림이 왜 땅울림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유추를 해보긴 해야 된다. 아마 파라디 섬의 그 수뇌부들도 이 땅울림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땅울림 실험이라고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라. 정확하게 뭔지. 차렷!
이것까지는 대충 아는데 정확하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자. 왕가의 피와 이 시조거인의 이거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자고 이제 딱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크 예거랑 하이파이브로 되거나 히스토리아가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애기 거인을 먹어서 애기 거인 상태로 히스토리아가 약간 탑승, 그래서 항상 접촉 상태로 만든 다음에 차렷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기 거인으로 하는 거는 지금 갤리어드한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토리아 입장에서는 굳이 숭이 거인을 먹을 이유는 없어요. 아무 거인이나 상관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렌 예거가 자기가 독단적인 행동을 해서 구금을 당했는데 이제 지하실에 막 이런 데다 가둬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죠? 에렌 예거가 전태의 거인, 유선 거인을 먹었죠. 원래 거인을 압박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하실에 가두는 거야. 그래서 거인이 으아 하면은 땅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제압돼 버리는,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나는 전태의 거인을 그 즙을 먹었기 때문에 쭉 빼가지고 바깥에서 거인을 만들 수가 있는걸? 이런 상태가 됐어. 그리고 맞죠, 거기 그 장면 나와요. 한지가 탁 하니까 어머 변태? 이래요. 그러니까 한지는 여잔 것 같아. 그런 상태에다가 갑자기 내부에서 쿠데타 군부가 이제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히스토리아 여왕이 표면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지만 군부가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군부에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난 건데 옐렌 예거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뭐냐면은 이제 시조거인의 힘을 다른 애한테 옮겨줄 수가 있잖아요. 얘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근데 옐렌 예거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 옐렌 예거는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야. 왜? 에르디아인이 힘들 때 몸소 나가서 문을 막았고, 뭔가를 할 때 에르디아가 확장할 수 있을 때 반격을 할 때 그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엘렌의 어떤 이 집념과 저력이면은 우리가 다시 대제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옐렌 예거와 지크 예거, 이 두 예거 형제, 거의 오아시스죠. 갤러거 형제급 이 형제, 예거 형제의 힘이 있다면 한 명은 왕가, 한 명은 시조거인의 힘.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짜자자장 하면은 마레 제국을 무너뜨리고 에르디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능력만 빼앗아 가고 다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인물한테 이 능력이 빠져버리면 그냥 이 섬 지키기에 급급하다. 픽시스 같은 저런 배포도 없는 소인배한테 넘어가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요 안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된다. 확장주의적인 에렌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거 형제들한테 에르디아인들이 해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크 예거도 나는 에르디아인들을 해방되길 원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애들을 다 끌어모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거파들이 군부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 순식간에. 너무 이제 군부가 못 믿음직스러운 거야. 얘네는 시원시원하거든. 그냥 다 지를 때 질러버려, 그냥. 분노 참지 않아. 조절? 할 필요 없어. 분노 조절 왜 해? 그냥 저질러버리면 되는데. 옐렌 예거는 항상 증명했어, 행동으로. 그냥 분노 자기가 참은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옐렌 예거 참은 적 없어요. 안 참았는데 어떻게 됐죠? 다 성공시켰죠? 그러니까 옐렌을 따르자. 군부를 다 이제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지크의 사상에 옐렌 예거가 동화된 것 같아. 3년 전에 지크가 이제 옐레나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옐레나가 뭡니까? 옐렌에 A가 붙으면 엘레나죠. 그쵸? 엘렌에 A를 붙여봐요. 엘레나가 되죠? LNA. LNA라는 말은 뭐야? 옹고집전 보셨죠? 손톱 깎은 거 쥐가 먹고 똑같은 애를 둔갑을 하잖아요. 엘렌 같은 놈이야.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애야. 이런 녀석이 이제 4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얘는 지크의 그 말에 굉장히 감복을 했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지크의 에르디아인을 해방하자. 여기에 이제 감화됐는데, 지크의 에르디아인을 해방하자가 사실은 그냥 해방이 아니야. 굉장히 놀라운 이론이야. 옐레나가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게 설득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에르디아인 중성화 계획이에요. 자, 에르디아인 항상 거인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 민족은 거인이 되지 않아요. 이 거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에르디아인만 갖고 있어. 시조 유미르로부터 받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능력인데, 이 축복받은 능력을 어떻게 쓰죠? 서로 그냥 공격하고 막 이런 데 써요. 근데 이제 지크의 유년 시절은 어땠냐? 어렸을 때 그리샤 예거, 아빠 의사 선생님, 걔한테 이제 배우는데 걔는 항상 복권파로서 지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죠? 에르디아 해방 운동의 어떤 천병으로, 아이콘으로서 쓰길 바랬죠. 마스코트로서 쓰길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왜 우리가 복권 운동을 해야 되고 에르디아가 어떤 민족이고 계속 이거를 공부를 해야 했어. 근데 그리샤 예거의 아빠, 할아버지는 또 어떻게? 큰일이 날까봐 자꾸 일 안 벌리자는 주의야. 그러면서 이 지크 예거를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 봐준 사람이 없었어. 되게 슬프게도.
아빠는 혁명을 위한 어느 하나의 도구로 바라봤고 할아버지는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그냥 계속 세뇌시키는 존재로 자기를 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던 시절에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접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숭이거인 능력자야. 선대 숭이거인 능력자. 이 사람은 거인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사실 숭이거인이 패급 거인이에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캐치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선대 숭이거인 아저씨도 결혼을 했었는데 마레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신분을 속였다가 알게 됐어. 배우자가 자기 자식하고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르디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이 박살이 났어. 심지어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그냥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거인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난 걸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사실은 이게 만화에서 계속 나옵니다. 가비가 이제 절규할 때도 그렇고 라이너가 절규할 때도 그렇고 엘렌이 절규할 때도 그렇고 민간인 학살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야 니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맨날 이거래. 야 네가 지금 얘 죽였지. 얘 뭔 잘못했어? 나는 그럼 뭔 잘못했어? 나는 왜 우리 가족을 잃었어야 돼? 그건 그거고 이건 왜 그랬냐고. 나는 어떻게 된 건데? 야 니네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계속 이런단 말이야.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지크 예거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민족에게 원죄가 있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누군가를 계속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됐죠? 파라디 섬의 주민들은 갑자기 습격받았어. 막 죽어. 원한이 생겨. 엘레네고 원한이 생겨. 근데 사실은 라이너나 다른 애들은 전사로서 키워졌어. 왜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쪽 섬에 있는 악마의 일족들 에르디아인이 살고 있는데 얘네를 무찌름으로써 우리 본토에 남아있는 에르디아인은 이 같은 에르디아인을 죽일 정도로 결백함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동기가 돼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얘는 죄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애들이 또 공격을 하는데 본토에 있는 에르디아 수영구에 있는 애들은 또 갑자기 그냥 아닌 밤중에 봉창 두들기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끝나지 않는 이 피로 피를 덮는 이 반복되는 행위는 그냥 사라지는 거 말고는 없는데? 해결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방법은 뭐냐? 시조거인이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에르디아인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 왜냐? 시조거인이 에르디아인의 몸의 형태를 바꾼 거야. 전염병에 안 걸리는 형태로. 선대 짐승거인 그 아저씨가 거인을 연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밀어봤을 때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신을 이제 개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불임하는 몸으로 다 바꿔버리면 되겠네? 사실 에르디아인은 시조 유미르로부터 사실 이게 다 그 영향을 받는 분점 같은 애들이야. 영향을 다 받아, 시조거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파라디 섬에 있는 그 영향을 안 받는 그 있죠. 월교 뭐 사제니 뭐 얘네들 있죠. 얘네는 그러니까 외국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전에 맹세하고 여긴 인간이 갇혀있고 이런 진실을 영향을 안 받는 애들이니까 그 귀족인가 하는 애들이 다른 외국인일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에르디아인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알고 있잖아. 그 월교 애가 막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지랄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쇠뇌되거든. 에르디아인이라면은 다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아커만처럼 걔네도 이게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아무튼 내가 왕가의 피잖아요. 아빠한테 알잖아. 너는 이제 왕가의 피고 엄마가 스카이캐슬이고 그러니까 너는 왕가의 피를 이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 시조거인만 가져가면은 뭔가를 바꿀 수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불임으로 만들어. 전체를. 다 중성화. 에르디아인을 중성화를 시켜. 그럼 어떻게?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그 대까지만 살고 그냥 사라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 거인도 그냥 사라져버리겠지. 그리고 그게 진정한 에르디아인이 해방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에르디아 해방운동이야. 지크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해방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유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크는 에르디아인이 해방되는 길은 그냥 죽어야 해방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슬은 너무나 엉켜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풀고 자빠졌으면은 영원히 안 풀린다. 푸는 동안에 그 사이에 더 엉켜 있어. 절대 풀리지 않는다. 죽어야 끝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엘렌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그 전에 옐레나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지크랑 이제 왕래를 하잖아요. 그 사상에 감화를 한 것 같아. 얘가 옛날에는 그런 거 못 참았어요. 진짜 거인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거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했던 무리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력 집단을 죽이고 싶어했어. 민간인한테는 원한이 없었어. 근데 얘가 바뀌었어. 몇 년 사이에. 레벨리오 수용구를 습격했을 때 그냥 죽여요.
민간인 그냥 뒤지든 말든 그냥 거기가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실제로 아르민, 옐렌예거, 미카사 얘네들처럼 거기 그 4인조 있었잖아요. 갑옷 거인을 물려받을 걔네가 막 죽어 나자빠져 막 거기 막 사람들 막 죽어 나가고 거기 막 뭐 누가 있어. 애니 레오나트 부모, 베르톨트 부모 막 이게 다 있단 말이야. 걔네가 막 전사가 돼가지고 이제 명예 마레인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걔 있는데 막 거기 막 아수라장 되고 막 해서 막 민간인들 습격하고 막 아르민 어떻게 해요? 그냥 초대형 거인 돼가지고 막 다 터뜨리고 다녀 막. 이제 막 민간인들을 너무나 그냥 쉽게 죽이기 시작해. 근데 물론 아르미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뭔가 이렇게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말하면서 이제 방법을 연구하지만 엘렌은 옛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민간인? 민간인이다 죽여야지? 막 죽여.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옛날에 동료를 가장 소중히 했어. 보면은 막 누구 같이 하고 막 으쌰으쌰 그리고 막 소꿉친구들 아르민, 미카사 막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공허해. 그래서 이제 옐렌 예거파들을 이제 등에 업고 이제 다 이제 습격하기 시작하면서 아르민하고 미카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뭔가 자유의지로 사는 것 같냐?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자유인데 자유의지로 움직이지 뭐 아니라고 그래. 근데 갑자기 되게 야 아르민 너 요즘에 애니 그 R처럼 된 애니R 너 애니R 보러 요즘에 자주 가지? 그러고 보니까 애니R로 맨날 자주 가. 너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베르톨트가 먹은 초대형 거인을 네가 흡수함으로써 베르톨트의 기억이 들어가서 애니 레오나트를 사랑했던 베르톨트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거 조종당해서 간 거야. 아르민이 딱 벙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갔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베르톨트 조종당한 거야? 미카사한테 너 사실 네가 나한테 집착하는 거 내가 소꿉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아커만 일족이 누군가를 호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종당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상처받는 말 하잖아. 그래서 아르민이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서 막 때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미카사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몸이 먼저 움직여서 아르민을 제압을 해. 그래서 깜짝 놀라. 내가 무슨 짓을? 자, 너희들 다 자유의지로 사는 것 같지? 아니, 너네는 다 조종당하고 살고 있어. like 개미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곤충처럼 단순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 너희는 자유의지가 없어. 벌처럼. like bee. 넌 노예야. 사실상 노예야. 누군가 너를 조종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너는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것은 심지어 나한테도 해당돼. 애들이 막 놀래. 야 엘레네거 너만큼 네 X대로 하는 애가 어디 있는데 네가 노예면 다 노예야. 갑자기 이래. 나는 자유를 갈망하는 강박을 갖고 있어. 나는 사실 자유를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프로그램이 발동이 돼 있어. 자유에 집착하는 노예야. 자유의 노예야. 그러니까 애들이 벙쪄. 뭐지? 미친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엘렌도 지크 예거의 에르디아 중성화 작전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다만 예거파들은 에르디아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고 얘네가 이제 하는 건 줄 알아. 근데 이제 흐름이 뭐야? 누군가에게 계속 조종당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 지크 예거랑 접선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크 예거는 그 상황에서 숲에 가둬져 있었는데 조사병단한테 가둬져 있었는데 사실은 와인이 있죠. 몇 년 전부터 와인을 이 섬에 유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와인이 지크 예거의 척수액을 탄 와인이야. 근데 이 척수액을 탄 걸 이제 먹으면 몸의 체내에 배출이 안 되고 남아있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먹어도 남아있는 것 같아. 먹은 애들이 지크에거가 이 발동 범위 안에서 핫! 하면 거인이 돼버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어떤 나라를 멸망시킨 적이 있어. 근데 이거를 약치는 작업을 몇 년간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크에가 일부러 잡혔지. 일부러 잡혀서 자기가 흐아! 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정거리를 들어온 거지. 이쯤이면 척수액이 다 이제 보급이 됐다. 애들 몸에 때가 됐다. 그래서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숲에 지키고 있던 조사병단 애들이 넉넉하게 조사선을 통해서 반입을 했던 그 와인을 먹은 거야. 이 와인은 사실 군 상부 애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와인이야. 왜냐하면은 들어왔을 때 그런 식으로 유통을 시켰어. 귀한 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사람들한테 위주로 먼저 먹여라. 왜냐하면 상부 애들이 거인이 돼버리면 더 마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했는데 그게 결국은 조사병단에까지 유통이 된 거야. 그래서 리바이는 먹지 않았어. 리바이는 먹지 않았는데 다른 조사병단 애들은 이 귀한 와인이라고 해서 막 허겁지겁 먹었어. 그래서 먹은 상태에서 딱 지키고 있는데 지크에가 딱 때가 됐다고 생각해. 하니까 몇 년간 다시 육성해 놓은 조사병단 어떻게 됐습니까? 3기 끝날 때쯤에 다 초토화돼가지고 몇 명 안 남았거든요. 리바이 술 먹었다고? 아 그래?
아커만이라 거인이 안 된 거야? 알았어요. 리바이는 조금 먹었어요. 먹는 장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실하게 안 나온 건데 내 피셜 퍼뜨리지 마세요. 안 먹었어. 그래. 내가 본 게 뭐냐면은 구하기 힘든 와인이랍니다. 우리 막 먹읍시다 했는데 리바이가 이래. 야, 홍차가 있는데 왜 그걸 왜 꼭 먹어? 약간 의아해. 홍차 먹어. 이렇게 이해를 못해. 애초에 고급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 나 먹은 거 못 봤는데. 그래서 딱 이제 다 변했어. 근데 자기 이제 어떻게 몇 년간 이제 그 키워온 조사병단들이 다 거인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지크에거는 짐승 거인이 돼가지고 탈출해. 이제 멘탈이 터졌을 거 아니야. 다 동료인데. 그리고 그 수많은 거인들을 자기가 어떻게 제압을 해. 그래서 짐승 거인이 막 나가면서 히히 너 이제 내 트랩에 걸렸구나 하면서 히히 나가는데 싹 보니까 리바이가 쫓아온 거야. 어떻게 쫓아왔지? 거인들을 다 썰어버렸어. 전투력이 훨씬 더 강해졌어.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짐승 거인 담당 일진이잖아요. 여기 뒤에 경지로까지 돼 있는데 뇌창 호독호독 해가지고 바로 빼내. 거의 리바이는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은 거인을 그냥 1대1로 그냥 썰어버리는 단계까지 왔어. 그런 상황에서 옐렌 예거가 지크 예거를 아직 못 만난 상황이야.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 본토에 있는 에르디아 부대가 파라디 섬으로 옵니다. 원래는 이게 전 세계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 지크 예거도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턱거인하고 갑옷거인하고 차력거인하고 출발해요. 그래서 비행선 5대를 가지고 와. 그러면서 파트 1이 끝나.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갑옷거인이 약간 진화를 했어. 근데 자꾸 갑옷거인한테만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꾸 시즌 3 때도 이렇게 퍼졌다가 몸을 이렇게 뭐 정신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퍼졌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레벨리오 수용구 습격당했을 때도 팔코를 지키기 위해서 갑옷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갑옷거인 딱 나와가지고 딱 나오잖아. 근데 여기가 막 삐죽삐죽 나와 있어 여기가. 그 엘렌도 했다고? 그거요? 근데 엘렌은 자기가 이렇게 갇혀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웅 해버리고 말잖아. 근데 얘는 그 몸 자체가 이렇게 반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옐렌여가하고 상대가 안 돼. 그때 돼서 싸울 때. 그냥 약간 라이너가 좀 패급 같아.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있어서인가? 정신적으로 뭔가 지금 좀 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그런가? 약간 그런 건가? 갑옷인데 MP 갑옷이야. 정신이 건강하면 갑옷이 세지고 정신이 약간 불안정하면 갑옷도 약해.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가비 팔코 얘기도 해주세요, 창민이 형. 가비가 얘가 이제 답이 없어요. 얘가 결국은 이제 파라디 섬까지 이제 그 비행선 타고 들어오면서 빨려 들어오는데 팔코는 그냥 그 가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가. 근데 팔코가 이거 있잖아요. 팔콘의 집안은 원래 아빠가 복권파였어. 에르디아 복권파. 가지고 원죄에 죄가 더 더해져 있었어. 안 그래도 에르디아인은 원죄가 있는 민족인데 동승 반역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다? 얘네는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야 되는데 팔코의 형이 짐승거인 후계자야. 그리고 자기는 갑옷거인 후계자 최종 엔트리 중에 하나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라이너처럼 뭐 아빠를 만나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갑옷거인이 되고 싶으냐? 바로 가비가 갑옷거인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 왜냐하면 가비를 소중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짊어지고 싶어 하는데 가비는 그렇지 않아. 가비는 자기가 명예 마레인이 돼서 얘는 약간 사상이 심취하네요. 이거를 빨리 액션을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가비는.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했어. 그래서 비행선 딸려갈 때 가비가 이제 막 쭉 따라갈 때 팔코는 그걸 못 본 거지. 가비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만 냅둘 수 없이 같이 따라간 건데 걸으면서 이제 사샤가 죽고 개처럼 맞고 얻어맞고 갇혔는데 가비가 또 막 아픈 척 해가지고 제스를 불러들여가지고 또 죽여요. 막 벽돌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탈출을 해. 착한 간수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레벨리오 수용구에서 거인들이 막 습격하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레인 아저씨가 대피시켜줬어. 문지기가. 근데 사실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마레인은 에르디아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인종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에르디아인을 죽이고 있고 마레인이 에르디아인을 위해서 대피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항상 민족, 인종이라고 이제 나누지만 그 개개인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와. 되게 선하게 뭉개져 있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이제 가는데 어떤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 집안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어떤 여자애가 가비와 팔코가 마레라는 나라에서 온 애들인지 알아. 뻔히 아는데 그냥 받아줘요.
비밀로 해주고 아빠한테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살게 그 고아들 살게. 근데 그 집안이 사샨의 아빠랑 엄마가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는 그거야. 그래서 그 사샨의 아빠가 원래 이제 사샤랑 살 때 뭐 했습니까?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고 사는데 너 이제 그만 짐승 잡아. 너 이제 나가. 너 숲에서만 살지 마. 이 숲에서 벗어나.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여라. 그럼 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비워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 거인한테 습격당하고 나서 생긴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살고 있었고 사샤가 그때 각성을 하거든요. 코니가 코니 마을 가고 사샤는 사샤 마을로 갔을 때 사샤가 이제 각성하면서 활 쏘면서 원래 좀 약간 어리버리했는데 저격수로서 거듭나요. 애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구해줬던 애가 살아남아서 사샤네 아빠네 가족의 일원이 돼.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해요. 사샤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샤가 이제 롤모델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내리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내리사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렇게 사실 출신 성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아 그래도 저 녀석들은 내 도움이 필요하겠거니 싶어가지고 비밀로 해주고 이제 받아주는 거야. 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벌이는데? 아 맞아. 레스토랑에 가는데 레스토랑에 마레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해. 근데 그 레스토랑의 셰프가 사실은 사샤랑 연인 짝사랑? 연인?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뭐 어떤 썸 정도겠죠? 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사샤가 이제 죽어가지고 너무 절망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했을 때 아 다음에 식사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였는데 가비랑 팔코도 같이 껴서 이제 왔어. 와가지고 왔는데 가비는 마레인이니까 자기 말에 동조할 줄 알고 자기가 사실 마레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랑 이거 해가지고 잘해보자 했는데 오면서 한 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 셰프는 알고 있는 거지. 그 꼬마애구나. 혹시 그 누구를 죽이지 않았니 했는데 맞아요. 내가 그 한 마리 제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셰프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걔 아빠한테 자기 자식의 원수니까 당신이 처리하십시오. 처리 안 하면 내가 이제 처리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사샤가 목숨을 구해준 애기도 걔네들이 사샤를 죽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후회하고 절규를 하죠. 근데 이제 사샤네 아빠는 거기서 용서를 해줘. 원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지크 예거의 중성화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또 죽이게 되면 또 죽임으로써 이어지고 끝이 없어요. 그렇죠. 숲을 벗어내야 된다고 그래요. 처음에 말했던 그 숲을 벗어내야 된다는 게 그 숲이 거대한 게 얽혀있는 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상 중성화 프로젝트랑 다 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슬퍼하면서 자기들이 감내하면서 그냥 끝내려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까지 봤는데 결국은 이 시조거인하고 왕가의 피가 만나면서 발동을 해야 되거든요. 발동을 하려면 결국 만나야겠죠. 그럼 지크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크를 만나서 땅울림을 쓰는데 땅울림이 결국은 모든 거인을 조종하는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나는 그 지크의 생각은 알겠어. 지크의 생각은 중성화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해. 왜냐하면은 거인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지만 그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사라지지 않아. 왜냐? 거인 다음 순위로 센 거를 차지하려고 하겠죠. 뭐 미봉책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 순위에서 빠지니까 제일 높은 순위의 무기나 뭐 힘을 두고 더 싸울 거 아니에요. 에르디아인이 사라진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프리츠 왕이 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결이 돼? 해결이 되지 않아. 그렇죠. 여기 지금 뭐 채팅창에 나왔는데 핵이 없다고 안 싸워? 싸워요. 창으로도 싸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고 엘렌이 뭔가 지크랑 다른 방법의 대안을 내세울 것 같다. 뭔가 지크의 그 주장은 너무 한계가 있어. 너무 1차원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중성화 시키면 끝이야? 중성화 시키면 끝이냐고. 다른 민족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얘네들의 욕심 이런 거 어떻게 해? 중동연합 진격의 거인의 인천연합이거든요. 이 중동연합 어떻게 할 거야? 이 라이징하는 중동연합 뭐 누가 막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르디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말에도 문제가 아니야. 말에도 문제가 아니고 에르디아도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에르디아를 중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다 죽이고 에르디아, 컨트롤이 가능한 에르디아만 남겨서 그리고 나서 컨트롤해야죠. 프리츠 왕이 못했던, 프리츠 왕이 참아하지 못했던 그 되게 부분적인 거거든. 섬에 들어가서 하는 게 말이 안 돼. 다 죽이고 에르디아인만 남겨서 항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항문 컨트롤을 하는 거야. 에르디아인의 전원 거세.
거세랑은 좀 달라. 에르디아인을 제거하려는 거잖아. 지크 예거는 에르디아인만 남기는 거지. 왜냐? 에르디아인만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야. 왜냐? 얘네들은 컨트롤이 안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말도 맞죠. 옐렌 예거가 4기에서 갑자기 3년? 5년? 이 텀을 두고 변해요. 되게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의지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두고 나는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되는 놈이야. 난 위험한 놈이요. 가 있는데 막상 나가보고 했는데 이런 현실들 서로 이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 사실 팔코가 얘기했던 것들도 보고 옆에서 중동연합과의 부상자들 그리고 미쳐버린 할아버지도 있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어차피 노예구나. 어차피 노예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노예니까 그냥 살아. 어차피 노예니까 살 필요가 없어. 그게 지크 예거는 살 필요 없어. 뭐 물론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지크 예거는 그냥 죽자. 옐렌 예거는 다 죽이자. 그냥 어차피 살아서 어차피 노예니까 노예인 거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냥 컨트롤하자. 근데 내가 컨트롤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둘 다 극단적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건 자꾸 창작물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접근하는 거는. 근데 사기 파트 2랑 파트 3가 남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옐렌 예거도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르민이 괜히 나옵니까? 아르민 이 새끼 그냥 밥벌레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밥벌레인 거야. 얘가 뭔가 역할을 할 게 있으니까 있는 캐릭터란 말이야. 얘가 뭔가를 만져줄 거예요. 세부 조정을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겠죠. 옐렌 예거가. 지금은 뭔가 나사가 빠졌는데 당연히 아니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아르민은 항상 말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옐레나의 말을 듣고 막 울어. 중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크 예거 선생님의 중성화 프로젝트입니다. 막 울어. 감동했어. 막 울어. 근데 아르민은 항상 나와요. 시즌 1, 2, 3에 항상 나와. 뭐라고 나와? 아르민은 항상 답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민을 살렸어. 에비를 죽이고 어미를 살렸어. 그 이유는 기발한 답은 에르빈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르민은 거기서 너무나 공감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중성화 프로젝트 이거 너무 맞다. 우리 대에서 끝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샤 아버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같진 않아. 사샤 아빠는 그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주장이죠. 근데 지크 예거는 그냥 죽자. 그냥 끝내자. 그 끝내자가 너무 그냥 종결이야. 근데 사샤 아버지 그래도 지속을 한다. 뭔가 용서하면서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거든. 근데 아르민은 일단 우리 대해서 끝내자는 말을 듣고 공감은 하지만 거기서 더 붙여서 더 버전업된 안을 낼 것이다. 그게 어미다. 그래서 아마 그걸 조정을 들어갈 것이다. 그 지크 예거 형제의 유쾌한 반란은 내 생각에는 지크 예거는 그냥 죽어야 돼요. 얘는 1년이 수명인데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죽어야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야. 수명을 채울 수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지크 예거는 왕족이지만 대체가 있어요. 히스토리아라는 대체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뭔가 잔뜩 얘기 다 하고 죽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안 그러면 히스토리아가 없었겠죠. 사실 지크 예거가 죽으면은 남은 왕족은 히스토리아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게 진격의 거인 2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크 예거의 아들이 있었고 지크 예거의 딸이 있어서 왕족의 피가 이어졌으며 걔네가 다시 일어나서 시조 거인을 탈취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소동이 벌어진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2가 나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다른 데서 왕족의 피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뭔가 이어지겠죠, 당연히. 중성화한다면? 근데 중성화는 지크 예거의 생각이죠. 에렌 예거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가 맞는 거야. 자꾸 지크 예거랑 에렌 예거가 뭔가를 같이 하려고는 하는데 지크 예거는 패를 다 깠어. 옐렌 예거는 아직 안 보여줬어. 얼추 비슷한지 아예 다른지 뭐 어떤지를 몰라. 그리고 진격의 거인의 힘이 뭔지를 모르겠어. 힘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중요한 부분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진격의 거인, 전투의 거인. 근데 봐봐요. 진격이 있고 전투가 있어. 뭡니까? 진격, 전투. 진격, 전투. 완전 상반돼 있죠? 그렇잖아요. 진격,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전투. 전투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전부 퇴각 아니야? 철퇴할 때 퇴요? 중의적인 의미죠. 전투. 영어로 번역하면 문워크 거인, 문워크 자이언트. 그래? 나 지금까지 전태가 그 R이 뒤에 있어가지고 전태인 줄 알았는데 졸렬하게 뒤에서 싸워서 일본식 한자를 써. 누가 전태를 하고 해요? 망치거인이라고 하든가. 그죠? 어이없네. 아니 뭐 일본 사람이면 다야?
일본 사람이면 뭐 무조건 일본식 한자 써야 돼요? 뭐 한국식 한자 쓸 수 있고 중국식 한자 쓸 수 있는데 뭐 무조건 일본식 한자 써야 돼? 전태가 뭐야? 뭐 전태가 멋있어 멋있기는. 아니 그 전태 그래? 난 진격 전태 약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오씨 방향키 앞이랑 뒤에 다 먹었네. 이제 옆에만 먹으면 되네. 나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약간 시조거인으로 조종하면 자 진격 버튼 하나 먹었고 자 전태 버튼 이제 뒤로 후퇴도 먹었으니까 후퇴도 하고 옵션이 생겨요. 명령어 옵션. 턱 먹으면 턱 깨물기. 갑옷거인은 방어할 수 있고 초대형 먹으면 커질 수 있고 명령어가 추가되는 거지. 여성 성별 전환도 있고 여성형. 정발 명칭은 전태의 거인으로 한자로 표기하면 싸울 전 쇠망치추라는 뜻으로 태는 한국어 명사로 망치며 치다 때리다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워해머도 전쟁의 쇠망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영어 번역 명칭이 워해머 타이탄이래. 철퇴거인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 그죠? 솔직히 번역 철퇴로 해도 돼. 우리나라로 했을 때. 사실 철은 아니지만 훨씬 친숙하잖아. 전쟁 철퇴의 거인이라고 하면 너무 길고 전퇴라고 하면 사실 알아듣기 쉽지 않죠. 차력거인도 사실 좀 아쉬워요. 차력도 수레라는 뜻이야? 그래? 난 차력쇼인 줄 알았어. 그 있잖아 악으로 끌잖아. 이렇게 끌잖아. 많이 들잖아. 그냥 턱거인이 제일 직관적이면서 멋도 없는 뜻. 근데 턱거인이 멋있어. 턱거인이 은근히 멋있어. 아구 힘이 좋아가지고 개 날쌔고 은근히 얘가 좋아. 조그만 데도 들어가고 되게 좋아. 근데 좀 약간 이래서 로컬라이징이 필요한 거야. 그냥 하면 못 알아들어. 우리가 쓰는 말로 살짝 바꿔줄 필요는 있어. 트렁크거인 딱 이해되잖아. 차력거인 이해 안 돼요. 트렁크거인 이해되죠. 뭐 졸라 답나보다. 수납이 가능한가 보다. 트렁크거인이구나. 근데 뜻은 트렁크거인이 맞아요. 그쵸? 수레거인이니까 트렁크거인이 맞아. 캐리어거인 정도 그러면. 용달거인 좋다. 용달거인 좋다. 여기서 합의하자. 용달거인 괜찮죠? 용달거인 괜찮아. 전퇴거인은 망치거인 정도로 하죠. 망치거인 철퇴. 오한마거인 오한마거인 괜찮다. 한마거인 어때? 한마거인 괜찮죠? 한마거인 용달거인 괜찮잖아. 오히려 훨씬 더 이해되는데. 한마도 일본말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드디어 9거인 전부 나왔는데 방장님 최애 거인은 누군가요? 저 턱거인이 멋있어. 엄청 날렵하고 그게 좋아. 애기거인. 사실 명칭이 턱거인이라고 한 게 좀 어이없어. 사실 턱이라고 하면 안 돼. 그쵸? 번개거인, 번개거인이라고 해야죠. 얘 손톱 있고. 내가 봤을 때는 턱거인이 붙은 이유는 유미르가 변신했을 때는 턱이 부각되지 않았거든. 턱으로 그냥 뭐 뒤에 깨물긴 했는데 부각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작가님이 얘를 시즌4에서 턱으로 좀 사용해야겠다. 악어를 좀 턱으로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 턱으로 뭔가 역할을 시킬 거야. 뭐 이번에 계란 이거 턱으로 오프너로 썼잖아. 그런 것처럼 턱으로 뭔가를 시킬 생각이 있으니까 했잖음.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야. 그냥 오프너로 쓰려고 뒀다? 턱거인으로 명명했다? 이 연출을 하려고? 턱으로 깨는 걸? 그럴 것 같진 않아. 굳이 왜냐하면은 전퇴의 거인이 시즌3 때 이미 나와가지고 본체는 깨부술 수 없는 딱딱한 다이아몬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법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턱거인을 나중에 집어넣어서 깬다?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턱거인을 바꾸는 게 인정인데 이미 둘 다 턱이라는 개념 따로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개념은 4기에서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걸 깔려고 턱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본체는 알아서 그냥 뭐 흙바닥에 처박혀 있든 뭐 어떻게 돼 있든 뭔 상관이야. 그때 처음 나오는 거인인데 굳이 턱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이 턱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냥 애기 거인이라고 해도 충분해. 애기 거인, 약간 스피디함을 강조하는 거인으로 설명하는 게 더 어울리는데 굳이 턱으로 붙였다는 거는 턱으로 뭔가 활용할 게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형 거인은 애매하긴 함. 여성형 거인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 나오는 거인들이 다 남성형이야. 알죠? 심지어 스카이캐슬 거인도 남성형이야. 그래서 순간 헷갈렸잖아. 그쵸? 무지성은 성별 없는 듯? 근데 유지성도 성별이 없어요. 여성형은 왜 여성형으로만 남겼을까? 그러면은 그거야. 여성형의 능력은 남성형이잖아. 나머지가 홍일점이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시즌 2인가 여성형 거인이 막 이렇게 잡아먹기 그러니까 근처에 무지성 거인이 막 와서 파먹잖아. 매혹 능력. 하면 다 와서 뜯어먹어. 이거를 보여준 거인이 없어, 사실. 이 무지성을 조종하는 애가 시조 거인하고 짐승 거인인데 얘는 왕가의 피가 있어서 일부분 좀 이게 있는 거야. 왕가의 피로. 짐승 거인의 능력은 아니진 거지. 그거 말고는 여성의 거인이 빡! 이게 한 거 있어?
갑옷 거인이 했어요? 초대형 거인이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야한 거인의 냄새를 풍겨서 야 뜯어먹어. 근데 약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거인을 조종해서 쟤 공격해. 이건 안 돼. 그게 됐으면 그걸 매혹으로 홀려가지고 애들 조종할 수 있었으면 더 쉽게 했겠죠. 엘렌 탈취 작전 때 훨씬 쉽게 했겠죠. 그게 안 되는 게 맞고 그냥 자기를 뜯어먹게 하는 거, 어그로 끄는 거. 약간 초인종 역할 자기가. 페로몬 그죠? 페로몬 빡 하면서 페로몬이 팍. 그래서 아무튼 이 뒤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엘렌 예거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어떤 결론을 내렸기에 이 새끼가 세상 다 산 사람의 눈가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땅울림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 그냥 거인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냥 추측이 되는데 거인이 많이 나오니까 땅이 울리겠죠. 거인을 많이 조종하니까. 사기 작화 바뀐 거 아심? 봤어요. 그 애니메이션 회사 바뀌었다고. 근데 나 그거 안 알려줬으면 몰랐을 듯. 확실히 그림체가 다른데 그 전의 그림체를 막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보는 건 아니라서. 미카사 남자 됐잖아. 나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 미카사는 그냥 미카사예요. 그리고 초대형 거인이 제일 사기 같아. 다른 것보다. 근데 이걸 베르톨트한테 왜 맡겼을까? 왜 베르톨트한테 맡겼을까? 그럼 누가 맡겨? 애니가 먹으면 되잖아. 애니가 먹으면 초대형 거인인데 무술 써요. 초대형 거인으로 무에타이 해봐. 느려서 못함? 아 진짜 진쌤들이 진짜 못 말리겠네. 야 베르톨트랑 아르민 피지컬 최약체가 먹으니까 그런 거야. 애니가 먹어봤어 봐. 더 빠르지. 애니가 먹어봤어? 먹어봤냐고. 애니가 먹은 것도 못 봤잖아. 애니가 먹으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아 물론 뭐 베르톨트는 피지컬은 좋아요. 멘탈이 좀 약간 유순해서 그렇지. 근데 애니만큼은 아니잖아. 그쵸? 엘렌이 먹으면요? 엘렌이 먹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스스로 속 터져가지고. 걔 성격 급하잖아. 아, 나 알았다. 초대형 거인은 참을성 많은 애가 먹어야 돼. 그죠? 움직이는 게 속 터져가지고 아르민, 베르톨트 괜히 얘네가 먹은 게 아니네. 아르민은 뭐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쳐도 왜 속 안 터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냐. 느려 터졌는데 이게 베르톨트 참을성이 진짜 서 좋거든요. 초대형 거인인 거 아닐까요? 하하하. 베르톨트여서 에르빈이 먹었으면. 에르빈은 근데 이 새끼는 자제력이 좀 없어요. 갑자기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면서 왕궁 중앙에서 초대형 거인 될 새끼야.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지랄하면서. 뭔지 알죠? 이 새끼 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못 참거든. 눈 돌아가면서 갑자기 다 박살내면서 그래도 한 발짝 내딛었다 이지랄해요. 한 5만 명 죽고. 그 자식한테는 뭐 주면 안 돼. 딱 걔는 인간일 때 멋있는 새끼. 에르비는 딱 인간일 때 멋있는 새끼고 거인 되면 나는 감당 안 될 것 같아. 확실히 위험하잖아. 솔직히 에르빈 위험해요. 얘는 딱 단장까지가 어울려. 얘가 픽시스 위치였잖아요. 한 10번은 박살냈어. 사기 재밌게 재밌던데. 보셨나요? 근데 이게 내 진격거인데 확실히 말하면서 보는 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보면서는 대충 이렇게 가는구나. 얘가 왜 했지 하면 기억이 안 나. 흐름대로 가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뭔지 알죠? 묘하게 그래. 이게 뭔가 그 바이브를 타가지고 그 바이브를 싹 타면 파도 타듯이 싹 가는데 나중에 엘레네거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러면은 왜 그렇게 됐지? 내가 사기도 합쳐서 하려다가 그냥 파트 1만 한 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기의 이 파트는 엘레네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지크 예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당연하게도 서로가 서로의 수단으로 보고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지크 예거는 엘렌 예거로 뒤통수를 치려고 하고 엘렌 예거는 지크 예거로 뒤통수를 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뒤통수를 대줘요. 약간 이름표 떼기. 서로 뒤로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데 서로 덜 아껴서. 그래서 예거 형제의 유쾌한 그거. 그리고 이게 말의 본토에서 또 다 왔잖아요. 거인이 다 모였어. 그쵸? 내가 그 전에 그 말 했죠. 9거인이 다 합체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유미르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힘을 받고 그게 8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그게 만약에 작가님이 합치는 거로 갔다면 전투의 거인은 안 넣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거잖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각각 능력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턱, 팔, 가슴, 허벅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 특화된 부위가 다 합쳐져서 완벽한 볼트론이 된다. 각각 봤을 땐 몰라. 근데 막 예를 들어 거인의 이름을 강습형 거인, 무슨 거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강습형은 턱이 세고 다 합쳐지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태 거인이 너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합체가 뭔가 그 부위를 상징하진 않을 것 같아. 합체를 하더라도. 근데 스토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어. 만약 예를 들어 시조 거인하고 다른 거인하고 해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두 거인으로 땅 울림을 발동을 했는데 나머지 7거인이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졸센 거인이 돼가지고 2대7로 짱을 뜨는데 어떻게든 막 데미지가 우겨 들어가는 식으로 가면은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 미쳐버린 에렌이고 맞기. 근데 나는 흡수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움. 나는 전태의 거인도 먹고 뭐 시조 거인 먹고 하면 모습이 마인부처럼 계속 변하는 게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합할 때 상상의 여지가 있잖아. 아무튼 그리고 갑옷이 보면 볼수록 좋팀. 거기서 좀 짜쳐. 갑옷이 그 애들 공격에 부서지는 거. 그리고 에렌이 관절기 걸었을 때 갑옷 부서지는 거 거기서 좀 짜쳤어. 방어력만큼은 엄청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지라가 너무 그거. 사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사기 확실히 그 초반이 재밌었어요. 이게 사기 초반에 그 액션씬 있죠. 아구 찢어버리고 막 그로테스크한데 확실히 재밌어. 약간 잔인한 부분이 또 진격의 거인의 매력인 것 같아. 사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거인을 캔 오프너로 쓰는 거. 그거랑 지크 예거가 다 부지성 거인 만들어버리는 거. 그리고 리바이 병장이 너무 사기야. 얘가 그냥 치트키 말이 안 돼. 그냥 순수 피지컬로 그냥 다 비벼버려. 리바이 그래서 싫음? 근데 리바이가 원래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가면 되게 싫어야 되거든? 꼴보기 싫어야 돼. 근데 리바이는 호감캐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리바이는 뭔가 해줬으면 할 때 딱 그때만 해주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 리바이는 안 나대서 그렇긴 해. 진격의 거인 OST는 4기가 특히 좋던데? 1기, 2기인가 1기, 3기인가가 엄청 유명한 노래였고 엄청 유튜브 같은 거 만들 때 쇼츠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되게 많이 들어본 노래였고 4기는 내가 엔딩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다음 화 바로 가기 해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고 오프닝은 묘해 이게. 자 그러면은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